4일 오전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팽팽한 경기를 이어가던 한국과 터키의 배구 경기에서 끝내 한국이 드라마 같은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경기 이전부터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방해가 있었음에도 승리를 거둔 것에 사람들은 한국 여자 배구팀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터키전과 관련하여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어떤 일을 한국팀에게 벌였는지와 한국팀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무언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A조에 속해 3승 2패를 하며 조 3위로 8강에 진출하였는데요. 오전 9시 경기는 A조 1위와 B조 4위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경기는 중간 시간대인 오후 1시 혹은 오후 5시로 경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컨디션 기복이 큰 오전을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의견이 줄을 이뤘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한국은 오전 9시에 터키와 경기를 치러진다고 발표가 난 것입니다. 공개된 일정표에 있는 경기 넘버도 32번, 34번, 33번, 31번으로 이상하게 뒤섞여 논란을 더 키웠는데요. 일각에서는 주로 오전 시간에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한국과 터키 경기를 오전에 배정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배구협회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이해하기 힘든 행정 처리에 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배구협회는 3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8강전 경기 일정을 알리면서 현지 방송사 라는 멘트와 주먹 모양의 이모티콘을 삽입하며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이는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현지 방송사 핑계로 한국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변경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현지 방송사의 사정으로 핑계를 댔지만 그렇게 보면 터키 방송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인 터키와 우리나라와 경기에 이슬람 문화권 심판을 주심으로 배정했는데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듯이 경기 중 오심에 대해 중동 심판은 터키 선수들의 항의에는 보상 판정이 들어갔고 김연경 선수의 항의에는 레드카드만 돌아왔습니다. 레드카드를 받으면 1점이 상대에게 넘어가고 서브권도 상대가 가져가는데 그 작은 1점에 의해 승패는 결정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 여자 배구팀은 전혀 주눅들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요. 오히려 더 실력을 발휘해 세트포인트 3대2로 4강에 제일 먼저 진출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들은 그럼 왜 이렇게 한국이 강한가에 대한 물음에 선수들과 감독은 바로 김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감독인 라바리니는 기자회견장에서 김연경이 주장으로 있고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왔다며 김연경이 있어서 자부심도 있고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감독이 이렇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연경은 현재 한국팀에 속해 있는 선수들 중 유일무이하게 해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에 비춰 상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김연경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김연경 선수의 처음 해외 진출은 바로 일본의 JT 마블러스였습니다. 당시 JT 마블러스는 김연경 선수가 들어가기 전만 해도 거의 최하위를 달리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에 김연경 선수가 입단하자 이상하게도 만년 꼴등팀이 연승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던 팬들은 김연경의 활약으로 20연승을 하니 김연경 상태로 승패가 결정되는 팀이 돼버렸다. 김연경이 내년에 나가면 JT는 리그 꼴찌다. 라며 김연경 선수의 대단함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활약 속에 혐한에 빠져있던 일본 팬들은 전부 김연경 선수의 팬이 되었는데요. 소속팀에서 김연경 선수의 굿즈를 발매하면 순식간에 품절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어딜 가든 일본 팬들이 쫓아다니며 응원을 하는 것도 모자라 25연승을 달성하고 2년차에 JT와 계약이 끝나는 시즌이 다가오자 팬들이 소속팀에 김연경 선수와 재계약하라고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일본 리그에서도 통하는 김연경이 일본 팀과의 경기에서 활약하는 것은 당연했는데요. 김연경은 일본에서의 경험을 살려 일본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잘 파악하였고 여자 배구 세계 랭킹 4위인 일본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일전 마지막 5세트에서 일본의 세트 포인트를 내주며 지고 있을 때 김연경의 한마디가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김연경 선수는 동료 선수인 김수지 선수에게 수지야, 무조건 FT하라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예상대로 일본은 리프트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여기에 김수지 선수가 성공적으로 블로킹에 성공했고 그 공을 김연경 선수가 다시 잡아 득점으로 연결하여 역전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터키전에서도 김연경의 경험이 또 한 번 빛났습니다. 터키팀 대부분의 선수들은 김연경과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터키 대표팀 주장 에다 에르뎀은 김연경과 터키 소속팀 페네트바체에서 20대를 같이 보낸 절친이었고 메리엠 보즈 또한 페네르바체 시절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김연경 키즈로 불리는 한데 발라딘 선수는 김연경 선수를 우상으로 여겨왔다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기에 김연경 선수는 상대 선수들의 공략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적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가 끝나고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김연경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은 것이 전략이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항의를 했을 때 통하는 심판 성향을 간파해 나도 어필을 했다며 생각하지 못한 레드카드를 받기도 했는데 그것이 사기를 이끌어내고 심판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았던 것 같다고 말을 남겨 인터뷰하는 기자를 놀라게 했는데요. 또한 상황을 봐서 그 뒤론 제지를 받지 않도록 조심했다고 전해 김연경 선수의 노련함과 리더십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김연경 선수에게 갓 연경 은퇴하면 바로 국대 감독으로 선임하자 경기음을 읽는 진정한 노련함이다라고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 여자 배구팀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라바리니 감독이 김연경 선수를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을 준 이유도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일본전은 감정에 휩쓸리는 경기가 많아서 짜증나는 느낌이 많이 난다며 마인드 컨트롤을 안 하면 어렵기 때문에 감독님도 그런 점을 말씀해 주셨다고 감사함을 전했는데요. 한일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라바리니 감독은 한국 배구팀이 일본팀만 만나면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 일본전을 앞두고 김연경에게 마인드 컨트롤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응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본인도 많이 떨렸을 텐데 이는 라바리니 감독이 한일전에 대한 중요성과 한일전의 승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바리니 감독은 선수들이 동요할까봐 최대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경기 내내 평정심을 유지했는데요. 일본과 치열한 접전 끝에 역전승을 확정짓자 선수들에게 달려와 함께 부둥켜 안고 같이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흥분했던 마음이 진정되자 머쓱해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귀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라바라니 감독은 일본전에서의 승리에 대해 자신의 소감을 털어놨는데요. 라바리니 감독은 일본전은 정말 힘들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경기도 아마 한일전일 것이다라며 그렇기에 평소에는 테크닉과 전술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전략보다 정신적인 준비가 더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라바리니 감독은 한국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 선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알아듣지만 선수들은 자매들 같다. 그래서 더 특별하다며 한국 대표팀의 팀워크를 칭찬했습니다. 기자들이 김연경에 대해 평가를 부탁하자 라바리니 감독은 김연경을 향해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여주면서 우리의 주장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둘의 깊은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상대 전적 7대2로 지고 있는 강호 터키를 이기고 준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 한국 여자 배구팀이 자랑스러우며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고 안전하게 귀국하기를 기원합니다.